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적의 유기유황 복합체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좀 정체를 샅샅이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유기유황 복합체는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는 MSM, 약자로다 그렇게 하죠. 원명은 메틸설포닐 메테인입니다. 메틸설포닐 메테인, 그러니까 유기유황 복합체입니다. 무기질이 아니고 유기질이죠. 이것이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우리 전 세대로 말하면은 비타민이나 광물질이나 뭐 그런 것처럼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또 새로운 영양 보조식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기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게 된 것은 닥터 제이콥하고 로렌스하고 또 주커라는 세 분이 The Miracle of MSM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는 이 통증이 마치 전염병처럼 싹 돌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통증을 느끼며 또 통증에 대해서 약을 먹고, 미국 사람들은 통증을 전혀 참고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증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영양 보조식품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를 샅샅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유기유황 복합체란 무엇이기에 기적이라는 형용사의 이름까지 붙게 되었는가? 이것은 일종의 천연 광물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열을 가하면 무기가 되지만 열을 받지 않았을 땐 유기유황 복합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이 척추 동물에 다 이것이 있으며, 척추 동물이 먹고 사는 음식물에 천연에서 이것이 항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식품? 과실, 야채, 해물, 육류, 우유, 계란, 이런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사는 식품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습관이 변천함에 따라서 모든 식품을 열을 가하여 먹지 생으로 먹지 않은 것이 수십 년이고 뿐인가요? 정제하고 가공함으로써 인하여 천연에 있는 물질이, 특히 열에 약한 것은 다 그 형체가 변형되어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유기유황 복합체는 열에 아주 약해서 열을 받으면은 이것이 다 무기질이 되고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며, 이 무기질이 들어가면 오히려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천연으로 대표적으로 이 유기유황 복합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황식품 중에 대표는 마늘, 양파입니다.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를 열을 가하지 않고 잡수십니까? 다 열을 가하고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저장고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에 주로 저장하는 일종의 광물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결핍증이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을 보수하는 데 꼭 필요한
유황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둘은 하나는 메지오닌이고 하나는 시스티인입니다. 메지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음식물에서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의 것이 되고, 시스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메지오닌이 있어야 그것을 유리해서 거기서부터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이 유기유황 복합체가 이런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기까지 이른 것은요, 우리 몸에서 통증을, 어떤 저의 통증이든지 통증을 경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없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친 부위나 관절에서 그리고 근육에서 신경을 통해서 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신경을 통해서 통증이 뇌 중추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소염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응그러 잡는 경련성을 이완시켜서 부드럽게, 이렇게 응그러 잡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만 이것이 부드럽게 릴렉스를 하고 이완이 되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하되, 그 이외에도 하는 일이, 첫째는 통증을 이완시켜주고, 둘째는 소염작용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가 면역 문제로 인하여 생긴 모든 병들을 치료해주고, 그 뿌리를 뽑지는 못하지만 증세를 동민 상태로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러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꽃가루에 대한 알러지, 이런 알러지를 또 모든 증세를 경감시켜주고, 암을 또한 치료해주며, 가장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은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 당입자와 산소가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젊음의 활력소를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치고 난 후에는 후유증이 따릅니다. 깨끗이 낫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무리를 하거나 하면은 그 후유증이 항상 따르게 되는데, 그 후유증을 없애주는 그런 일도 이 유기유황 복합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 저의 강의를 지나간 것을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팔목이 부러졌었죠. 그래서 캐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낫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만 과로 하면은 꼭 자기 전에 이 손목에서 통증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유기유황 복합체로 만든 라이포솜 로션이라는 것을 문질러 바르면은 5분 내로 통증이 없어지고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의 어떤 통증과 어떤 염증과 어떤 알러지를 그렇게 이완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황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료로서 유기유황 복합체가 사용되는데, 그거는 메지오닌과 시스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유황 아미노산은 무엇을 우리 몸에서 합성하느냐? 효소를 합성합니다. 효소는 우리의 생명의 활력소로서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효소는 우리의 생명의 활력과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효소의 활성도가 완전히 제로를 정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체를 합성합니다. 유기왕 복합체가 간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염성 질환을 받을 때에 우리의 면역체들이 이 면역체를 합성해야 됩니다. 면역 기능에서 그 면역체를 합성하는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을 합성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고 째면은 그 다음에 짜깁기를 하는데 거기는 상처가 남죠. 이것이 바로 결합 세포로서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 이 결합 조직으로서 짜깁기를 한 것은 상처세포.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이 결합 조직으로서 모든 쿠션, 그 다음에 서로 세포를 임세를 이어주고 붙이고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을 합성하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틴은 메티온이 없으면은 자기 일을 못 하는데 이 시스틴은 무엇의 원료인고 하니요? 가장 그 항산화제로서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면서 유해 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루타디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루타디온을 합성하는 데에 시스틴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헤파린, 피를 엉겨 붙지 못하게 하는 헤파린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끔 미토콘드리아를 도와주는 일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이 어린 아이에 있어서는 이 유기황 복합체가 결핍되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는 부모의 태아의 그 1년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충분히 받을 것을 다 받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고, 어른에게서 결핍증이 오면은 만성 피곤증 또는 정서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아주 피곤하고 약하며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에 아주 약하고 모든 상처가 치료가 아주 더디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은 그런 식사,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실, 그것도 재배했을 때에 비를 받고 자란 야채, 그러니까 지하수라든가 온실에서 지하수를 받아서 자란 이런 것에는 이 유기황 복합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늪에서 모든 이런 나무나 푸른 엽록소가 있는 나무의 잎사귀나 뭐 잡초나 이런 것들이 다 썩을 때에 바로 이런 유기황 복합체가 생기고 그것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엉겨서 비가 내려올 때에 그때 빗물에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야채나 과일에 이러한 유기황 복합체가 충분히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먹을 때 열을 가하지 않고 먹으면은 그 수분 가운데 적당한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공식품에 의존했고 또 정제식품에 의존해서 되게 좋은 성분들은 섬유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먹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할 때에 다 파괴돼서 아주 미세한 양이
트레이스 있거나 말거나 한 정도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은 벌써 이 저장고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기유황 복합체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소화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통증이나 문제가 왜 이 보조식품을 먹는지에 따라서 양은 필요에 의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양으로서는 500mg이면은 0.5g입니다. 1g의 절반 정도로 시작해서 소화기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나를 보면서 양을 차츰차츰 늘려서 아주 높은 양으로서는 한 4g, 5g, 뭐 8g까지도 짧은 기간 동안에 쓸 수 있고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양은 그냥 한 2g, 2g이면은 2000mg이고 4g이면은 4000mg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과민성 체질이라서 알러지 체질을 없애고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장복을 하고 있는데 하루 그저 2g 내지는 4g, 그러니까 1000mg짜리를 2개나 4개. 그런데 저는 그냥 가루로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는 적은 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은 뭐 수년, 뭐 10년 이상을 먹어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파우더가 나와 있고 캡슐이 나와 있고 태블렛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션, 라이포솜 로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하는 사람이 다친 다음에 이 근육통이 관절통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젤도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한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수천 명이 수년간을 장복하는 그런 경우가 리포트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으나 혹자에게는 아주 예민하고 과민성 체질은 어떤 그 소화기에서 받아주지 잘 못하는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것은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저는 유황에 알러지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샐러드 바에서 그 야채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못 변하게 하기 위해서 설파이트로서 그 스프레이를 해서 산화를 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거하고 이 유기유황 복합체에 있는 유황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유기유황은 sulfur, UR로 끝나고 이 항산화제로서 야채나 뭐 과실이나 이런 데 스프레이 하는 것은 그 유황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sulfur dioxide, 그러니까는 유황이 산소 두 입자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 염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설파이트는 소금하고 연결된 염이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바이설파이트, 뭐 소디움 메타바이설파이트 이런 모든 그 안정된 물질로서 이것에 알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포테시움 바이설파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퍼가 아니고 설파이트 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유황 복합체로서 무기가 아니라 유기고 염이 아니라 광물질이 그 자체가 뭐 하고든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칼슘도요. 칼슘 염이 된
침착되어 있는 무기염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무에 있는 칼슘은 그냥 하얀 물에 녹아 있는 칼슘으로서 그거는 유기 칼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나물을 만들었다든가 하면은 무나물을 먹고 난 그 냄비에 식사를 마치고 보시면은 허옇게 석회질이 붙어 있죠. 그것이 바로 칼슘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황도 바로 그런 상황으로 물질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은 유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고, 들어가면 이것이 다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몸에서 이런 무기질이 된 것을 배설시켜주는 어떤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이런 약초, 특히 무엇이 그런 염이 된 무기질이 된 유황을 배설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 아니요. 제가 그동안 한 30년간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요, 우엉차를 먹으면은 이런 것이 다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좌골신경통에는 이런 무기질이 된 광물질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는 그 염증을 이거를 배설시켜 줌으로써 치료가 되는데, 그것이 우엉차를 잡수심으로써 소변에서 아주 구랑내가 나면서 썩는 냄새가 나면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황 야채를 갖다가 많이 익히고 이런 것을 소테를 물에다가 할 적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하면 좀 날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증발해가지고 다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에 좋으냐 하면은요, 우선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나이가 먹으면 오는 것으로서 너무나 다 쓰고 그런데 보수가 되지 않아서 흙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집도 요모조모를 보수하면서 사용해야 집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데, 헌집 또 그냥 세줬더니 막 살고 보수하지 않은 집은 아주 나중에 그 보수하려면은 무척 힘든 것을 아시죠? 우리 몸도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은 그거는 자가 면역 증세를 수반하는 관절염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활액낭염, 볼자이티스라고, 활액낭염은 우리의 여기 특히 여자들이 이 어깨에 팔이 올라가질 않아서 머리도 못 빗고 옷도 잘 못 입고 하는 그런 활액낭염이 오는 것은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스페즘, 아주 경련 같은 게 와가지고 아주 뻣뻣한 게 관절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참 아프고 힘듭니다. 여기에도 이 MSM 로션을 바른다든가 이것을 보조식품으로 먹을 때에 꾸준히 먹으면은 상당히 짧은 시일 내에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염작용도 한다니까 여기 활액낭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염증이 와서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척추에 오는 관절염성 병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척추에 염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척추가 이렇게 잘 구부러졌다 펴졌다 했는데 이것이 통뼈가 돼서 서로 다 붙어서 이게 신축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대는 영어로는 텐돈인데요.
근육을 뼈에다가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 뼈도 움직이고 관절도 움직이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 염증이 옵니다. 우리가 다쳤을 적에도 이 텐돈, 인대가 그냥 늘어났다 오그라들면 한 열흘이면 낫습니다. 그러나 이게 찢어지면은 한 4주, 6주 뭐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 뼈는 6주가 돼야 붙죠. 그래서 이런 인대염 이런 것이 오면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모든 디스크, 네, 그러니까는 척추뼈의 사이사이에서 신경이 이렇게 늘어나서 눌려서 아픈 것들, 또 이 목뼈에 오는 것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섬유성 근육통이라고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고 그냥 온 전신이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내일은 저기가 아프고 오늘은 바른쪽 어깨, 모레는 또 왼쪽 다리 뭐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근육이나 관절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아프신 분 있죠. 그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통증 때문에 참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약을 먹다 보면은 약에 중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소화기가 탈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단히 잘 듣습니다. 근육통,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꽃가루에 대한 알러지, 꾸준히 소량을 잡수시다 보면은 이 알러지 체질, 이 과민성 체질이 내성이 있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았습니다. 위산 과다증에도 이게 좋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구는 알러지성으로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슐린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당뇨에도 유익하고요. 운동하거나 다쳤거나 자동차 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따르는 그런 통증 이런 거에는 대단히 다 좋고 피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등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상처 세포를 수술 후에 유착되지 않게 치유되도록 도와주며 가장 좋은 것은 젊음의 활력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서 방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생동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약하고 어떤 그 교차 반응을 하는 것도 알려져 있지 않고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여러분이 손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열을 가하지 않고 잡수실 수 있는 만큼 잡수시면은 대단히 유익하실 것으로 알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